안녕하세요.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도시재생팀장 김지연입니다. 네, 날씨도 춥고 바쁘신 와중에 공청에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각계계층의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뢰인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 취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 날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주거지원형으로 선정된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19조에 따라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사업이 내실있고 주민 친화적인 사업으로 거듭나 향후 진행될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 관계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개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강범석 서구청장님의 계획사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꼭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닌데 일부러 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성남일동 지역에는 오랫동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이견도 있었고 이것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공청회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홍보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마침 수정부 들어서 추진한 뉴딜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 계획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추진 과정에서 첫 단계가 5월, 6월 말까지 여기서 있는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그게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통과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일부 공무원이나 몇몇이 모여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참여도 해야 되고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소문과 설이 있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이렇게 다채롭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다 해주면 좋습니다. 주민들께서 귀에서 하실 얘기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해주시면 공청회라는 게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각자 의견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주민들 여러분이 좀 의견을 정리해주면 그게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정리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자리로 오늘 얘기를 마련한 거고 이걸로 모든 전체의 끝이 아니고 다른 채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 여러분 의견을 듣는 게 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오신 분들이 박홍환 교수님 포함해서 우리 토론자, 우리 박경민 의원님도 토론자로 참여하시는데 토론자들의 의견, 우리 주민들과도 통해서 관련된 궁금한 사안도 듣고 가시고 관련해서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 사업이 필요하고 나는 이 사업이 필요 없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셔도 저희가 그걸 가능한 한 좀 전체 활성화에 취입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많이 춥고 오시기 불편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런 얘기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장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홍환 교수님 포함해서 토론자들 당장 말씀드리고요. 주민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도지재생 경관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본사업은 2015년도 8월에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 내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선정을 위한 조사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년 6월 상위 계획인 2025 인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SK 인천 석유화 상거리 주변구역 및 가재열 마을 가자사항입니다. 가재열 마을 주변 구역 2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작년 5월까지 SK 인천 석유화 상거리 주변구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재생화 활성화 계획을 작성 중
작년 5월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토대로 뉴딜 시범 사업에 공모하고자 공모안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서 인천광역시의 컨설팅을 받았으며 우리 현재 그 구에 있는 사업추진협의 협의 및 사업추진협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모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5일 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계획이 발표되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면적 등을 수정하여 10월 25일 공모안을 인천광역시에 제출돼서 작년 12월 14일 날 국토부의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사업구역이 당초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위의 변경을 위한 기간이 소요가 상당히 되고 국토부에서 올해 6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요구함에 따라 이번 절차를 거치게 된 겁니다. 앞에서 저희 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이 활성화 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담 이행시 강선엽 이사님께서 서구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선도 지정안 및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담이행시의 강선엽.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공청회 목적입니다. 금액 공청회 목적은 작년 12월에 서구 상생마을은 국토부의 이제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행정 절차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금액 공청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지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사업 구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위 계획인 인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변경이 필요하나 사업이 시급한 것을 감안해서 도시재생 38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지정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금액 공청회의 목적입니다. 예, 그동안에 도시재생대학 그리고 주민 설명회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의 주민분들과 많은 얘기 중에 가장 궁금했던 사항을 5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해하셨던 사항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문의해 주신 거와 왜 사업 면적이 당초보다 축소되었나, 그리고 주차장은 왜 필요한가, 그리고 활성화 계획이 향후에 보완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5가지를 가장 궁금해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5년간 50조 원을 전국 재생사업에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저희 서구 상생마을은 유형이 주거지 정비형에 해당됩니다. 주거지 지원형은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해서 4년 동안 약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이 있고, 이 국비 지역과 더불어서 매칭 비율로 지방비와 그리고 저희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의 지원금도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주요 기반 시설로는 주요한 사업은 골목길 정비, 주차장,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등 다양한 하드웨어적인 내용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생활 편익 시설로 이제 공급이 되게 됩니다. 네, 왜 사업 면적이 축소되었나? 예, 사업 면적이 축소된 건 당초 2016년 6월에 인천시에서 전체적인 인천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저희 상생마을 지역은 당초에는 47만 5천원, 48만으로 구역이 설정됐고,
그 이후에 이제 서구에서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대학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서 계획을 전체에 대해서 수립하여 오다가 작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 되고 이제 8월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이드라인 기준에 보면 주거지 지원형인 경우에는 면적을 10만여 배로 줄여야 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소가 필요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기존에 국비 지원을 받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 포함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48만 해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북측 지역에는 회화마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측 지역을 제외한 남측에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0만 해배 기준에 맞춰서 축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로 주차장은 왜 필요한가입니다. 주차장 시설을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네, 당초 주차 수요가 이 지역 상생마을에 대해서는 주차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총 한 324대 정도의 주차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 구획으로 실질적으로 구획된 지역은 한 59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급률은 약 18%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좀 주차난이 좀 있었던 지역으로 골목마다 주차가 불법 주차 대수들 때문에 보행 환경이 많이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2년마다 이제 인천, 전국, 서구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나온 결과에서도 보면 성남 일동 전체로 봤을 때도 약 19%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고 저희 사업 내용을 공용주차장 2곳을 조성했을 때 그걸 반영을 하면 저희 대상지 성남 일동은 약 한 63%까지 올라가는 걸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활성화 계획이 향후 보완될 수 있나요? 지금 활성화 계획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고 행정 절차의 처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 공청회라는 것은 이 계획안을 세운 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해서 향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도시재생대학이 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과 달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총 5회 정도의 도시재생대학이 있었습니다.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이제 병행해 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이 있을 건데 도시재생대학에 신청을 하셔서 기초과정을 수료하시고 심화과정에서도 소규모 사업도 경험해 보시면서 역량 강화 절차를 거친 이후에 본격적으로 재생사업을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돼서 우선은 도시재생 참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지금 시범적으로 2014년 이전부터 추진된 창신중립 도시재생 선진 사례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4년까지 도시재생 기반에 대한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까지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실험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주도 도시재생 단계로 넘어갈 거고 동네에는 자생적인 단체로 지역이 이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하신 사항 이후에 이제 저희 공청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의 목차인데요. 처음에는 지금 현재 성남일동 상생마을에 대한 여건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발자취, 지금까지 계획 수립, 현재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 함께 만드는 상생마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계획안, 지금까지의 계획안을 보여드리고, 네 번째는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향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남일동 상생마을 소개입니다. 성남일동 상생마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명은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 사업이고 유형은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10만 해배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계획 수립 과정입니다.
2016년 6월에 인천시에서 인천 전체에 대한 활성화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확정했고, 그 확정된 내용에 보면 서구 상생마을은 약 한 48만 제곱미터의 구역으로 구역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48만 구역 안에서 도시재생제약도 열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그리고 행정기관, 행정부서 중심으로 해서 실무부서끼리 이제 만나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행정협의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주민들께 도시재생대학의 이해를 돕는 주민설명회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오면서 계획안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8월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이제 공모가 있었고요. 거기에 신청, 공모를 해서 12월에 상생마을이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걸 근거로 지금 현재 오늘 1월 24일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 절차를 시작하게 되고요. 2월에는 선도 지역에 대해서 지정이 되고, 6월 도시재생 활성화 세부 계획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결정된 거를 근거로 해서 이후에는 국비 지원, 지방비 지원 이런 자금을 지원받아서 실질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생마을의 형성 과정입니다. 마을의 형성 과정은 1980년대에 기존 칠학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다가 율도로와 연공로 주변으로 상가들이 좀 밀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하고 있었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봉수대로나 원시 그린공원 및 기반시설이 좀 확충이 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는 인체 석유화학의 확장에 의한 확장되는 것, 그리고 주거환경이 노후화되면서 열악해지는 것, 그리고 기업과 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인근의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쪽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이런 이슈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남 일동 상생마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저희 대상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옆에 이제 공장지대와 이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불안감, 이거와 연계해서 신도시도 이제 개발이 같이 되면서 인구도 유출되고 집가도 좀 하락되면서 주민과 기업과 갈등도 있는 모습으로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건축물의 노후화입니다. 대상지 내에 있는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지금 한 78% 정도가 건축한 지 한 20년이 지난 노후한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노후된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마을의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는 최근 한 5년간 6.3%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약간의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번째의 특징은 마을길, 아까 주차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 곳곳에 마을길에 가보시면 이중주차, 이런 주차난들이 많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도로에도 보시면 항상 불법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런 주차 문제로 인해서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도시 재생대학 할 때도 통학로에 대한 안정, 아이들이 진짜 길을 다닐 때 좀 위험하다, 이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지역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이제 잠재 자원입니다. 저희 대상지의 좌측이나 하단부에 보시면 100m 폭원 정도의 녹지, 거대한 녹지 끼가 있는데 아직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녹지 안에는 고소강묘라는 문화재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녹지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의 잠재 자원은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되는 게 역량 있는 주민 조직과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유는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생겨난 주민협의체이긴 하지만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역량도 강화되셨고 많은 협의에 대해서 조직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참여하셔서 현재는 도시재생대학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역 현안 문제를 다루고 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이 협의하고 회의도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황을 가지고 상생마을의 종합진단을 해보면
강점으로 보이는 것은 기결성된 주민 조직과 주민이고요. 두 번째는 광역교통, 지하철 2호선, 7호선 연장 노선이 있어서 교통의 접근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녹지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약점으로는 공업지역과 연접으로 인한 환경 문제, 이런 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 고령화, 그리고 정지역과 쇠퇴, 이런 쇠퇴 현상에 대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으로 보면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과 기업 공업 활동 등 기업의 지원입니다. 특히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자금의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공공의 가장 기회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는 기업과 주민 간의 갈등이 있고요. 인근 신도시 개발로 추가적인 인구 유출이 조금씩 더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장단점들을 봤을 때 일단 시사점으로 보여지는 것은 커뮤니티 뭔가 거점을 좀 조성해서 주민들이 좀 모여서 서로 이제 소통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 조직을 좀 더 역량 강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에 대해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녹지 공간을 좀 활용도 있게 조성을 해서 많이 이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을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과 기업과 주민이 이제 갈등에서 조금은 상생으로 좀 바뀌어가는 사회적 자본이 좀 많이 형성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들의 발자취, 그간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주민협의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주민협의체는 2013년 10월에 임금공장 증설로 집단 반발을 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주민들의 집단 행동들이 많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갈등되는 활동을 보여주시다가 이제 2016년 2월에는 주민협의체와 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기업은 이거에 대해서 상생협약에서 마을 단장 사업에 대해서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이제 받아낸 상태에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상생협약 이후에 이제 모임을 가지다가 2016년 10월부터는 도시재생대학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는 마을 주민들이 지역 현안 사업에 참여하고 계획하고 이런 과정들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좀 더 보면, 도시재생대학은 현재 2016년 6월부터 한 5번 정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에 이제 들어가 보면 기초반과 심화과정으로 지금 아래 위에 지금 사진이 들어있는데요.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이제 강의가 초반에 많이 이어지다가, 그리고 강의 및 워크숍을 통해서 도시재생 현안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 이후에 계획안을 수립해 보십니다. 그 다음에 마을 이제 선정,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획안이 세워지면 이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백인의 원탁 토론 회의도 전에 이제 1월에 이루어지고, 지금 도시재생대학은 최초에 오늘 이제 패널 참석하신 마을공주제 지원센터에서 참여해 주셔서 공식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화반으로 이제 넘어가면, 기초반에서 이제 기본적인 역량과 계획을 해보셨다면 심화 과정에서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시는 겁니다. 사업에 참여하시는 거는 소규모 사업을 직접 주민분들이 선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까지 참여해서 이제 성과를 마을 곳곳에 지금 이루어지신 분들이 실적들이 지금 있으십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지금 서구에서 시행한 사진들입니다. 도시재생대학 과정에서 나와 있는 주민분들이 직접 그려주신 결과물들입니다. 네, 도시재생대학에 이어서 이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공공, 주민,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센터를 지금 작년 9월부터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는 지금 이번 재생사업의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박동환 교수님이 겸임을 하고 계시고요. 사무국장님, 김주하 사무국장님이 항상 상주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고, 현장학교과 두 분이 주민들을 도와서 활동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한 달 정도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현장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요구하셨던 것은
공용 주차장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문화공간, 문화공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수요가 많으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도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12월에는 공모지가 선정이 돼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자금을 지원받아 모든 사업이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함께 만든 상생마을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표와 비전입니다. 계획의 목표와 비전은 그동안 도시재생대학 전문가 자문회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주셨던 것을 취합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공모 제안서를 제출했던 목표와 비전이고요. 미래상을 주민과 기업이 함께 그리는 상생마을 시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내용은 마을 맨 밑에 있는 마을 활동의 거점이 되는 지역, 성남 안촉역진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과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성 이런 거점들을 먼저 구성을 하고요. 거점들을 이어져서 이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길을 물도로라든가 다양한 마을 길들을 조성을 해서 공간적인 부분을 물리적 시설을 확보해주고 그게 이제 되면 거기 거점과 길에서 다양한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이 환경 거버넌스랑 일자리 그리고 다양한 체험과 축제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점과 길과 활동, 모든 재생 활동을 행정과 기업과 그리고 학술기관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모습으로 협업해서 활성화 계획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5가지 핵심 과제입니다. 앞에 있는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는 첫 번째, 마을 주민과 기업이 갈등에서 상생으로 변화하자는 상생, 주민 주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마을이라는 사회 통합,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을 개선해 간다는 마을인 주거복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활인프라, 크린인프라가 늘어나는 마을이라는 도시 경쟁력까지 갖추자는 5가지 핵심 과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사업의 단계별 사업 추진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의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소규모 사업부터 주민 공모 사업으로 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사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1단계로 보고 있고요. 2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거점, 성남 녹진의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하는 이 거점과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연계한 복지시설과 쉼터 이런 것들의 거점을 우선적으로 물리적 시설을 이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거점 시설이 정비가 되면 주차 수요가 이쪽으로 좀 할당될 수 있죠. 그러면은 3단계로는 주차 수요가 이제 마을길에서 좀 줄어들면서 마을길 정비가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거 외에 생활편의 시설이 공급되는 것을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이러한 모든 거점과 마을 길들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실현해가는 것을 이제 4단계 사업 추진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단위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거점 중에 하나인 성남 안축녹진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 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안면도처럼 성남 안축녹지에 미조성된 이 지역에 가보시면 많이 땅이 이제 좀 꺼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 이제 지하 주차장을 짓고 지하 주차장에는 30% 되는 부분을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우측편에 조성을 하게 되는 모습이고 그 상부에는 복구를 해서 성남 안축녹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주요 거점 시설은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 장비 사업입니다.
대상지에 보이는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나 주차장 부분을 일부 할애해서 주민의 공공성을 좀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주요 거점 사업은 쉐어하우스입니다. 쉐어하우스는 기존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및 주거약자, 주거복지를 위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그것을 리모델링한 뒤에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를 위해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 외 주택 정비입니다. 이거는 주민 자율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게 되는데 그 외 주택 정비에 대해서는 현장지원센터나 서구청에서 교육 및 홍보 설명회를 거칠 예정이고요. 이 내용에 보시면 재생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의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금 지원이라든가 약간의 지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지금 주민 각 애인분들, 소유자분들이나 이게 사업이 가능하다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들이 됩니다. 이 사업은 자유주택 정비 사업과 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교육이나 홍보 절차가 따로 있을 예정입니다. 앞에 거점에 의해서 이제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길에 대한 정비인데요. 그린웨이 조성이라고 됩니다. 사업비는 약 14억인데 사업에 대한 내용은 도시재생대학 때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셨던 아이디어를 거의 다 대부분 반영을 한 상입니다. 주민분들이 원하셨던 거는 마을의 둘레길,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안전 통학로, 그 다음에 역사의 길, 그리고 그 외에 세부 가로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세부 테마가 있는 마을길,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측편에 이제 상단에 보시는 거는 심화과정, 도시재생 심화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직접 마을 담당하셨던 부분이고, 밑에는 예시도로 앞으로 이런 마을길들을 조성해 간다는 것을 표시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마을길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이건 율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약 12억 되는데, 요거는 이 재생사업의 사업비가 아니라 이제 부처 연계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상가들이 좀 많이 율도로 중심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 율도로에 상가가 있는 반면 보행환경은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을 활동이 재생사업이 활성화되면 마을 활동의 거점으로 율도로도 많이 이용이 될 건데 이 율도로의 보행활동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마을 차로라든가 도로 부분을 좀 일시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점과 길에 대한 사업 이후에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여기 나온 거 외에도 주민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한 것 중에 주요한 몇 가지는 첫 번째로 공장 견학 및 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 견학은 SK 인천 석유화학에서 견학 활동 그리고 학생들이랑 에너지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하고서 좀 더 발전해서 주변 공장의 견학이나 체험까지 해서 관광 자원업을 향후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대학에서 많이 의견을 주셨던 공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공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으로 매입이나 임대, 재생사업비를 통해서 매입이나 임대를 통해서 공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공방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역민의 학생들을 위해서 멘토링, 방과후 교실, 그리고 건축학부 이런 기타 여러 활동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주민분들이 또 중요시하는 게 마을 환경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마을 환경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아이디어로 환경 개선 활동입니다. 사업비는 약 9.5억이고요. 이 환경 개선 활동을 위해서는 환경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앱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상지 구조물이나 이 지역의 마을의 환경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것도 표현을 해볼 구조물이 생기는 것을 계획을 해보았고, 그 외에 이제 주민분들의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시민 창한테도 사업비로 좀 추진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거버넌스, 이런 부분은 전문가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의견이 수요가 많으셨는데, 환경 개선 거버넌스도 구축을 해서 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을 만들 거고, 그 외에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환경 개선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리모델링 및 둥지 관리소입니다. 현재 집수리 지원, 소규모 지원 사업인 도배, 장판, 노후주택을 대량하는 사업들은 봉사활동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저비용 친환경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제 친환경 리모델링에 있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런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신 분이나 협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사업으로까지 지역에 다시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리모델링 및 동시관리소라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재생회사입니다. 현재 현장지원센터는 작년 9월부터 개소를 해서 운영 중이고, 주요 요즘에 나와 있는 사업을 보면 우측편에 소방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마을 보안관 활동을 시행을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마을 주민을 위한 상생마을 영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현장지원센터 장소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의 현장지원센터의 발전 단계입니다. 저희의 모델은 지금 선도 지역인 서울의 창신 수민에 많이 진행이 된 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역 재생회사, 씨앗이라는 지역 재생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저희 현장지원센터를 반영을 해서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재생회사가 지속적으로 나가려면 수익 기반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재생 활성화 계획 내용 중에 수익 기반 사업이 되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둥지관리소, 마을관리기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거점시설 운영, 네 번째로는 친환경 리모델링, 네 번째는 주변 기업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조직,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둥지관리소는 마을에는 다양한 관리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을 청소, 공원 관리, 안전 지킴이, 건물 관리, 이런 마을의 관리에 관한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묶어서 이제 사회적 경제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익을 지역에 다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거점시설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녹지 내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가로주택 경기사업 내 복지센터라든가 여러 거점시설이 조성이 된 후에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 운영에 나온 수익들을 다시 지역 내에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리모델링도 처음에는 교육이나 실습 등 이제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향후에 이게 역량을 갖추고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활성이 된다면 여기에 나온 이익도 지역에 다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요 기업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주변에 많은 공장들이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과 연계한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또 구성을 만들어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사업을 수익 기반으로 해서 지역재생회사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현재는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한 18%의 주차 공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계획안에 따르면 파란색으로 보여진 두 군데 공용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주차 수요는 약 90%까지 올라가고, 마을길은 현재 불법 주차나 되어 있어서 많이 혼잡한 상황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을길의 여건에 따라서 편측 보도와 편측 주차장을 곳곳에 설치해서 보행 환경도 개선하고 가로 환경도 개선해 나가고 주차 환경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예시도입니다.
마을의 통학로의 안전, 그리고 주민분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마을 길 중에 차량을 좀 불편하게 하는 대신에 주민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안식 좀 높게, 파도를 좀 높게 해서 주민 보행이 좀 편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안전한 스크존을 위해서 유형 볼라드나 이런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편측 보도나 보행 시설물을 조성, 그다음에 무색 포장을 통해서 차량으로부터 주민이 좀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마을길 개선을 위한 시설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사업들을 총괄해 본 종합계획안입니다. 다음으로는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이제 향후에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 서구에는 도시재생 추진단이 이 서구 상생마을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장은 주구청장님과 사업총괄 프리랜서 서있는 박동환 교수님 두 분이 이제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요. 좌측편에 보시면 행정에 이제 각 부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드웨어 석과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행정에 대한 조직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우측에 보시면 주민과 상인분들, 이렇게 지역민들로 이루어진 단체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가 마을 활동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지역 활동가분들이 이제 사회 도시재생 추진단에 이제 같이 참여해서 계십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있고 가교 역할을 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 이제 활동가분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도시재생 추진단이 조직이 구축되었으면 이 조직 안에서 사업 추진 협의회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도 몇 번 했고요. 사업 추진 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도시재생 관련되는 현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안 사항들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결정해가는 과정을 여러 이해관계자, 주민이나 상인분,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 행정 부분이 다 같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사업추진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입니다. 어떤 단위 사업들이 있으면 관련된 과들이 그거에 따라서 몇 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관련된 사업에 맞는 과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그거에 이제 칸방 계획적을 없애고 서로 같이 논의하는 자리로 현재까지 한 3차례 있었고요. 이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거는 성남녹지라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주차장 시설에는 주차장 관련된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이 재생사업을 총괄하는 도시재생관광과 이런 대과, 성남녹지의 주차장을 위해서 이런 부서들이 모여서 협업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 외에 마을관리력, 공방 마련, 축제, 그리고 공장체험, 기업 참여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실무 부서들이 관련된 과들이 모여서 행정협의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안건들이 나오면 그거에 맞는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구성 및 향후 운영 중입니다. 현재는 현장지원센터가 서구의 행정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지향하는 것과 같이 저희 서구의 행정지원센터도 당분간은 서구의 행정 중심으로 이제 운영되겠지만, 이제 서구 행정 중심 아래 이제 민간이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 과정을 거쳐서 종래에는 민간 중심으로 이제 본연이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변모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주민공청회가 있었고요. 2월 초에는 지방회의 의견 청취가 있고, 2월 말에는 선도지역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6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추정적으로 승인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성화 계획을 실시하고 있고, 이 이후에는 활성화 계획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정 토론을 준비를 위해서 5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시작에 앞서서요.
자장 및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구 상생마을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 계시며 토론을 주재해 주실 좌장인 인천대 곽동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주실 서구의회 박평열 의원님이십니다. 인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혜경 센터장님이십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조상훈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인천시의회 박승희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곽동아 교수님께서 토론의 진행을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좀 전에 들리나요? 네, 좀 전에 소개받은 곽동아입니다. 예, 상당히 날씨가 지금 냉추위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까 우리들의 발자취에서 본 것처럼 저희가 이제 우리 마을이 도시 뉴딜 정책의 전국에서 70여 개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이 선정된 결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열정, 노력에 의한 결과이고요. 좀 전에 SK 100억 말씀하셨는데 그 100억 이게 기본이 돼가지고 파이가 커지고 덩어리가 커지고 지원금이 커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결과가 여러분 주민들의 어떤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지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먼저 인천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갖다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걸 담당하셨고 인천 지역 도시재생 뉴딜 정책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도 참석하셨던 조상훈 박사님한테 먼저 의견을 듣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인천발전연구원 조상훈입니다. 제가 인천 지역에 재생 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이 동네도 좀 많이 와봤고요. 저를 기억하시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활성화 지역을 26개인가를 선정을 할 조사를 다니면서 인천 전역을 다 돌아다녔죠. 그래서 이 지역에 최종 12개가 선정이 됐는데 서구의 2개 지역에 중에 서구 SK 주변, 한거리 주변이 있었고 이 지역에 대한 재생의 필요성,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재생 전략 계획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선정이 되고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토부에서 너무 시급하게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사업 공모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공모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불과 1, 2개월밖에 시간을 안 주고 공모 제안서를 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각 구나 주민들이 2개월 안에 이거를 만들기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평가 과정과 서구 상생마을을 지켜오면서 여기가 선정된 사유는 3가지라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준비를 많이 한 지역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작년 말부터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부랴부랴 사업을 만들고 주민들 모으고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탈락된 지역이 많았는데 이 지역은 그래도 2016년부터 활성화 계획이라는 거를 주민과 구가 협력을 해서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 사업들을 만들어 갖고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된 지역, 국토부의 요구사항은 준비된 지역과 바로 사업을 속도와 함께 주민 체감화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이번에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되게 짧았지만 이 지역은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된 지역이라는 게 좀 강점이라 볼 수 있고, 하나는 인천 내에도 타 지역 활성화계 그러니까 공모 제안서를 제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특히 상생마을의 강점은 계획이나 사업 계획 내역에서 주민이 보였습니다. 재생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주민이 참여한 그런 흔적과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를 하지 않는 한
재생사업을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재생사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래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의 어느 정도 이해와 공감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은 국가 지원이 나오고 행정 공공 지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게 4년간 점차적으로 사업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제 계획서에 수립하고 땅 수용하고 주차장하고 그러면 3년, 3, 4년 안에 못합니다. 결국 속도감 있게 국비 지원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써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역량 강화라든지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속도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일단 선정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아까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보고할 때 성격이 주거지 지원형에 대한 성격은 주민들의 공동체의 역량 강화나 이것들 기반으로 하지만 주거지 지원형은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개량, 노후한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생활 기반이 있어야 되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공동이용사 이런 거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공모 선정에 대해서 국비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게 주택개량. 그냥 도로 놔준다고 주택개량이 하나도 안 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택개량, 노후한 주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중점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주민 참여에 대한 거죠. 그런데 여기 주민들 많이 추운데 많이 나와서 저도 놀랐는데 탄핵 가면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적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참여 관심 있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이 원하는데 하나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하기만 하시고 행정한테 다 맡기고 나중에 결과 보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시기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주민들이 원하시지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거는 주민들이 못 하십니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행정이 해야 되지만 마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이용세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경제라든지 주민들 일자리 관련된 거 육아, 돌봄 이런 서비스들은 주민들이 직접 만드시고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은 과거에 그냥 기반시설 놔주고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시지만 주민들이 직접 활동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 좋게 공원 놓고 주차장 놓고 아까 또 질문에 나오셨는데 도로를 깨끗하게 뭐 색깔칠하고 이런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수익을 얻고 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2개월의 준비 끝에 사업제안서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냥 구상서입니다.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열거한 것 뿐입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각각 사업에 대한 거를 실행계획을 만드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요 공청회는 꼭 앞당깁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셔야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도면을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될 거고 세부적인 예산이 이때 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사업 제안과 선도 지역에 대한 사업 아이템이 어느 정도 기본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좀 나중에 실행 계획 쓸 때 구체적으로 운영을 누가 할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결정하는 게 지금부터 주민들과 구와 현장지원센터 기관 전문가와 협심을 해서 세부적인 운영과 실행 계획 이 사업을 어떻게 4년 안에 제대로 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상당한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마다 행정이 해야 될 거, 주민이 참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될 것, 실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어느 시기에 참여하고 돈은 얼마 정도 들어오고 이 돈을 어떻게 써서 나중에 어떻게 바꿔서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오늘도 뭐 많은 당연한 겁니다. 그냥 뭐 주민들이 박수 치고 끝나는 공청회보다는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과 이렇게 큰 소리 나면서 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세부적인 사업마다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국에 어마어마한 지자체가 있는데 지금 68개 중에서 저는 오늘 오면 주민들이 밝은 표정에 이가 선정됐다고 상당히 기뻐하시는 얼굴로 뵀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상당히 마을로서는 방법과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불만과 이런 거 있지만 상당히 좀 병사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이게 선도적으로 성공이 돼서 4년 안에 사업이 하지만 이 마을 진짜적 확대 그 다음부터거든요. 4년 뒤에 주민들 스스로 행정 지원을 받아서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선도지역 4년 안에 좀 할 수 있는 사업만 하는 겁니다. 이거라도 모든 마을 전체를 전체적으로 바꿔가는 사업이 아니고 4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등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향후 5년, 향후 10년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주거지 지원형이라는 유형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거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년 동안 그 사업 지원비를 받아서 이 정부가 그 의도하는 거는 4년 후에는 그 각각의 지역마다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을 제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이제 그 연마다 각각 이렇게 지원금이 지원이 될 텐데요. 그때 많이 참여를 하셔서 그 지속 가능한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도시재생센터도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센터의 역할도 이제 행정중심적인 게 아니라 이제 주민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그런 재생센터를 만든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 참여 뭐 이런 게 최근에 도시재생에 있어서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랑 관계해서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혜경 센터장님께서 한테 좀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굉장히 다양한 그 원도심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섬도 168개의 섬을 가지고 있어요. 인천이. 네, 농촌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서구 가자동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성남동에서 가깝죠. 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성남동의 환경이 좋아져야지, 사실 이웃마을의 환경이 좋아져야지 사실 그 옆에 있는 이웃마을까지도 같이 좋아지는,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마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2016년도에 도시대학이라고 해서 서구 도시재생대학을 이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원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가 특수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이 환경 속에 노출이 돼서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권에서도 이런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이 지역에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재생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과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뉴딜에도 이제 냈었던 거고 재생대학도 미리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에서 시작을 했던 이제 과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아직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제가 아까 그 도담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듣고 몇 가지 의견도 있고 몇 가지 질문도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제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도 같이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의 문제를, 그러니까 아시아권에도 없는 이 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재생으로 풀 수 있을까? 그것의 키워드는 뭘까? 핵심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극과 극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으려면 사실 이 환경 공해를 이 주요 원인인 회사가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풀 수 있는 어떤 녹지 공간을 정말 더 확보를 해서 그것을 상쇄시키는 작업을 할 건지 그걸 뉴딜 도시재생으로 할 건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실제로 풀어보는 문제인데 이거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먼저 타진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극과 극의 문제를 해결해 봤을 때 저는 환경 문제를 풀어야 된다. 첫 번째는 녹지 공간을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정말 이 짜투리 공간 하나라도 확보를 하고 폐차 공간에 있는 녹지 공간을 이미 만든다고 했으니 거기를 얼마만큼 정말 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냐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기업의 문제도 껴 있으니 이 지역에서 함께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거리가 창출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그것이 마을 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이 지역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지역의 활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결국에는 이게 해결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근본적인 환경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으려면 어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된다. 그게 뭘까 도대체?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두 가지 문제에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견과 동시에 이제 질문인 것은 뭐냐면 저희가 전문가 추진단으로 저도 이제 공동체 영역으로 해서 협의체로 추진단으로 껴서 이제 자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기업, 민, 관이 함께 더불어서 환경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꼭 해결을 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지금 우리가 서로 간의 신뢰를 갖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 신뢰를 어떻게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낼 거냐 그것을 계획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계획에 보니까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SK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공해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과 그 다음에 행정의 이런 이제 행정력, 그 다음에 주민의 이 참여를 해서 세 단위가 어떻게 정말 이 상생 마을인데 상생하면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직접 우리가 이 장치를 마을에 장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환경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 공간, 녹지 공간을 위에 덮고, 그 다음에 주차 공간이 150대가 들어가고, 옆에 커뮤니티 공간이 이제 지하에 마련이 돼요. 3분의 1 지점으로 해서. 근데 그 공간이 생활권하고 그래도 좀 가깝긴 하지만, 우리가 이 오밀조밀하게 있는 주택, 그러니까 주거, 살고 있는 곳에서, 약간은 좀 이렇게,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 약간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는 사실 우리가 걸어서 쓰레빠 끌고 찍찍 끌고 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그런 거리상의
구조여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을 속의 풍덩,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이제 생활권에서 만들어지려면 다른 방안이 없을까? 다른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안에 커뮤니티 공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자리의 문제가 좀 중심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인데 그게 이제 프랑스에 보면 지역관리기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어떤 뭐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지역 주민들이 고용이 돼서 스스로 관리하면서 그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의 관리기업이나 이런 이제 것들이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시흥시에 보면 다다관리기업이라고 해서 마을기업으로 시흥시 대하동에서 지금 68명의 주민들이 고용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델을 좀 벤치마킹해서 커뮤니티 공간하고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핵심 과제 중에서 상생, 사회통합, 주거복지, 일자리, 도시 경쟁력 이렇게 해서 5가지 핵심 과제를 정했고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 거버넌스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이 사회통합을 좀 이루는데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안에서의 커뮤니티 센터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마을 안에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그게 일자리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엔 도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저는 환경의 문제는 환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몇 가지 저는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단 한 가지인데 이 도시재생 이 뉴딜 사업의 그 원칙은 주민 참여를 넘어서서 주민 주도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이 실제로 관주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민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을 그러니까 이제 행정이 앞으로 계속 설명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민들이 계속 참여하셔서 하나하나 계속 질문하시고 그리고 의견을 모으셔야 돼요. 자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야지만이 지금 여기에 우리 자료집에 보면 그 상생마을이라고 써있으면 상생마을이에요. 정말 상생이 되려면 실제로 내용적으로 상생이 되어야지 상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의견은 좀 다르시겠지만 그 의견이 다른 게 당연하거든요.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좀 내놓고 그렇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좀 내놓는 자리들 그 자리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행정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마을지원센터도 가능한 한 주민의 옆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옆에 좀 지원하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우리 도시재생대학 교육도 참여하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요 마을의 실질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환경, 기업, 그래서 뭐 환경 거버넌스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고, 이 지역의 일거리 창출 문제, 일거리 창출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이 계획 과정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제 뭐 전공이 이제 도시계획 뭐 공간 만드는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적인 뭐 그런 것들은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제 이걸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차근차근 정말 지금 말씀하신 요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로요,
아마도 그 주민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서구의회의 박형렬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렬 의원입니다. 제가 6대 때부터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그 신광아파트 뒤쪽 거기에다가 그 주차장에 그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156대 그 주차를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구두신권에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지요. 아까 국정장님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차장 문제가 조성이 되는데 제가 거북이 마을 지금 천마초등학교 건너편에 98억을 가지고 지금 그 마을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인하대학교의 그 재생대학을 수주를 했고 또 수원에 이런 견학도 가보고 여러 가지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이제 어느 토론자 분께서 아시아 지역에 뭐 최초라고 하는 사실은 뭐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화학 공장이 80m 거리에 있는 그런 벤젠의 그 무서운 그 공장이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오늘까지 오기에는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서울역 집회다, 촛불 집회다, 서구청 집회 뭐 수없이 수백 번씩 집회를 하셔갖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하여튼 저는 의원으로서 주민 간의 갈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이 없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 주민 간의 갈등이 뭐 없을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의원으로서의 그 조정자 역할을 잘해서 제가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주차장에 그 50억 예산을 그 SK 예산을 집어넣을 거냐 안 집어넣을 거냐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주민 입장에서 큰 그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그 피땀 흘려 고생하고 또 냄새 맡고 소음 듣고 이런 것들에 큰 그 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감시단 운영을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큰 갈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지만은 제가 지금 주민들 서로가 양보도 하고 말들을 상생마을이니까 서로 이렇게 그 양보를 해서 주민 간에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조건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인지 아시죠? 98억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 거북이 마을 이것은 뭐 16억 사업이니까 얼마나 큰 사업이니까 이런 것들 잘해서 정말 성남동 소구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에 7호선도 이렇게 그 성남동을 거쳐서 어디니까 청남까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집값 상승도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2호선 또 이제 일반화도로도 우리 안에 다 장비를 풀리고 이런 것들 해서요. 그래서 뭐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제가 많은 중재자 역할을 하고요.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자장님신 교수님과도 연락을 소통을 하시고 저한테도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보면요 18시까지인데 지금 30분 남았습니다. 예.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무슨 질문을 어떻게 30분 동안 어떻게 하라고 이런 어떻게 합니까? 예, 박형렬 의원님께서 주민의 알고 계신 의견들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런 것들 주민들의 의견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토론자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견이나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질문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성남 1동 5통인가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여기 참 추운데들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마치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성남 1동, 1통서도 9통 안에 사시는 분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 여기 왜
제일 먼데도 여기서 와셨냐 하면은 지금 여기 이혜영 그 센터장님이 아무래도 이웃 사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말씀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느 뭐든지 다 SK를 가지고 들어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 SK부터 끌어들여요, 얘기를.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런 SK를 왜 여기다 끌어놨었냐 이거죠. 여기 이 학교 있으면 내가 따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허가를 해서 돌아서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SK 문제를 가지고 여기 하는데 우리 동네 여기서 온 분들만 여기 사시기고에 관심이 있지 그 나머지 분들은 괜히 추운데 여기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이 지금 뭐 재생사업 저 이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13년도에 안을 세웠어요. 안 세우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내용은 다시 얘기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사실은 14년도에 이게 국토부로 넘어가서 14년도부터 우리나라에 홍보가 됐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단지가 몇천 군데 이거 부도심 재생사업을 하려니까. 근데 인천에도 제일 먼저 떨어진 데가 우리 성남 1동, 1동부터 9동 지금 SK 주변에 거기를 키포인트로 선은 잡아준 거야. 왜 그랬겠는가? 우리 주민들은 바보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같이 고생하고 있어요. 밤이면 어떻게 고생하는지 이 양반들은 몰라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거 하면 말이 한이 없고요. 또 다른 분도 말씀해야 되는데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주차장 문제 여러분 많이 들었죠? 위치. 그럼 SK가 지금 준공이 나서 공장 돌리는 지가 2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에 완전 녹지 차폐 공간을 매일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준공을 맡아서 생산하면서 2년이 지나도 완충공원 녹지공원이라는 거 거기 도시계획 확정만 해놨지 그런 것도 없이 왕방 돌려요. 이게 도리가 있을 수 있냐고요. 이거는 이게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반 화학공장 같으면 그런 데로 좀 이해가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까 아시아 얘기하셨는데요. 세계적입니다. 저도 캘리포니아 우리는 갔다 온 사람이고 우리 국내 울산 여수 다 다녀봤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없어요. 여기 우리 부위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다녔었는지 모르고 우리 박승희 특위원장으로도 다 돌아다녀 보셨는데 인천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이 하나도 없어. 거기 아니면 어떻더라. 여기가 여기는 안 되겠더라. 뭐 이런 거조차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새로 발견된 게 주차장 문제예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주차장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필요한 지역에 지금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부도심 재생 사업이라는 게 세 가지예요. 뭐냐면 주차장 문제,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건데 항상 나도 교육을 1차에 받다가 1차에서 내가 성적이 나빠서 유급이 돼서 2차에서 내가 졸업한 사람인데요. 1절 교수 양반들 여기 오시지만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SK에서 상상하는 거에 뭘지도 모르는 양반도 있어요. 벤젠이 뭐이고 토리안이 뭐이고 자이렌이 뭐이고 몰라. 사람 얘기 좀 예? 하자고. 예? 딴 사람 얘기 좀 하자고. 아 글쎄 그러면 시간은 얼마든지 한다니까 없어요. 얼마든지 그래. 무슨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 아니 이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대화를 일단 바로 끊어오다 보면 제가 적당히 알아서 끊습니다. 거기서 괜히 나오면 사람 바라는 사람 짐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 주차장은 우리가 왜 반대를 하느냐. 완충공원을 해놓고 주차장 한다면 그건 내 쌍손을 들고 환영해. 완충공원은 개뿔이나 나무 한 덩어리도 안 심어놓고 다 주차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왜 주차장 하는 거 다 좋죠? 여기 거기다 주차장 한다고 해서 여기 그 위에 분들이 거기 가서 주차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남 1동의 1동서부터 9동 내 분들한테 제가 하소연한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우리 부위원님은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 여기 주차장 허가 났다고 말이에요. 허가 났다. 이거 보니까 SK 땅이야. SK 땅인데 이게 지구 채납을 하려는지 몰라.
1,400대 정도 되려면 그럼 우리는 거기서 매연 먹고 분진 먹고 소음 먹고 또 이제 두 번 죽이냐. 구정장한테 나가서 몇 번 가서 막 누구는 이거 싸운 사람인데 안 그래 나는 거기 7대째 사는 사람이라 난 못 떠나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뭐 본의 아니게나 첫 번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올해 들어 그래서 죄송하고요. 절대적으로 이 주차장은 내가 중앙 감사하실 거지. 내가 지금 주민 공익감사 300명 소명 430명 받아간 거 내가 넣고 있어요. 와서 이게 과연 주차장으로 허가가 됐느냐 없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고 이제 주차장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잠깐 지금 말씀하신 거 좀 코멘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주차장 반대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주차장 상부는 완충 녹지로 해서 공원 비슷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을에다가 집 한 채 이사가면은 거기다 몇 대씩 대고 마을을 100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계획이고요. 거기서 이제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 마을 쪽에 동네 쪽에 지금 막 주차난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걸 좀 계획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교수님, 지금 그가 얘기했잖아요. 2년 동안 하면서 예, 완충 녹지에 대한 요만큼도 안 했어요. 예, 그 주차장 문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요. 그 말씀하신 것도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분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분은 하시고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말만 마치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저 성남 일동 통회장입니다. 통회장 이전에 성남 일동 SK 정문 앞에서 통장을 6년 동안 했고 27년 동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K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법원에 가서 벌금까지도 물고 나왔는데 이제 어차피 SK는 이루어졌습니다. 가동되고 있어. 그리고 저는 거기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11년째 부동산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차피 SK가 가동이 되고 있고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SK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가 상생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만들어졌으면은 저는 박형일 의원님 그 주차장을 하신다는 거 100% 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지금 현재 왜 그걸 주차장을 만들고 뭐 SK를 가동시키고 이러지만 거기는 SK 땅도 있고 개인 소유 땅도 있어. 거기가 뭐 우리가 또 인천이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천에서 여지껏 그 적자에서 허덕거리는 시 재정인데 이번에 국고에서도 나오고 지방재정에서도 나오고 SK도 나와가지고 겨우 예산이 확충이 돼서 지금 주민 편의시설을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차장이 만들므로써 대기오염 이런 거는 전혀 없으며 그것으로 생길면로서 말한 그 성남 일동 그쪽에 SK 쪽에 부동산 값은 오를 거는 뻔합니다. 전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호선이 초면까지 연장이 되면은 성남 일동 개들은 5만 원짜리도 돈 취급도 안 하고 물고 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좋은 호재를 가지고 왜 반대를 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 말을 마치고 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좀 가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아까 첫 번째 분이 환경 문제 말씀하셨는데, 예, 환경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토부는 시설이나 공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보는 정부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되는 데 있어서 그 완충 녹지 이렇게 복합화해가지고 커뮤니티설도 넣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SK 반대 범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기는 김윤인데요. 지금 이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체가 지금 잘못 짜여진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성남동 주민인 주차장 문제에서도 난 반대 의견을 낸다. 또 통장으로 계시는 저분은 난 찬성 의견을 낸다.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지금 서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냐면요. 지금 성남일동
네, 저 어르신 성함을 잠깐 까먹었는데. 이영희 어르신께서는 녹지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녹지 공간이 확보되고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주차장이 있으면 인프라 구성돼서 좋은데 왜 반대하냐? 집값도 올라가고 부동산 업체인데 왜 반대하냐는 얘기예요. 자, 그 차폐 녹지에 대해서 제가 왜 지난번에 김지현 도시재생 팀장하고 상당히 언성을 높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이 공문이 뭐냐면 그 차폐 녹지 공간 확보는 차폐 녹지 공간 확보하고 주차장 그 공간 확보는 도시재생팀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2년 동안 유정복 시장을 진짜 아주 그냥 뭐같이 개고기짓 다 해가면서 얻어낸 결과물에 이 공문이 뭐냐면은 차폐 녹지 공간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니까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720억 예산에 대한 걸 집행하겠다라는 공문입니다.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주민들이 갖고 왔는데, 그리고 그 차폐 녹지하고 주차장 확보는 도시재생 차원이 아닌 인프라 구성이에요. 우리 성남동 주민들, 구도심 주민들이 다 죽어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살려날 수 있는 도시 활력소를 주민이 갖고 왔습니다. 주민이 갖고 왔고 여기 보면은 토지 소유가 SK 땅이 어디부터 어디인지, 개인 소유가 어디부터 어디인지 전부 다 있고 사업계획 도면까지 사업계획비까지 다 나와 있어서, 자, 박형렬 의원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면을 제가 이 계획서를 갖고 유정복 시장이 나한테 이걸 해줬는데 이걸 하려면은 사유지 보상에 대한 추경 예산 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의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자, 들어갔죠? 2016년도에 11월 달에 추경 예산 180억 사유지 보상에 대한 거 확보했고요. 그게 작년도 2017년부터 사유지 보상이 거의 99%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도시재생팀에서 차폐 녹지 공간에다가 LH 가로정비 주택 그거를 얹어가지고 이 도시재생 계획을 잡은 것 자체가 졸속이라는 거죠. 투트랙으로 갔어야 돼요. 기본에,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숨 좀 제가 유정복 씨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 그랬어요. 옆에 80m 앞에 SK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인천시는 SK 인천 석유에서 매년 2,500억씩 법인세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 그랬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받아놓은 게 이 차폐 녹지, 저희 차폐 녹지 조성을 하겠다. 거기에 주차장도 확보하겠다라는 인프라 구성을 받아냈는데 거기에다가 도시재생팀에서 얹어버린 겁니다. 그 얹은 내용들도 아까 쭉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길어서 모르지만 그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과석에 저희 범대가 참여를 하면서 참여를 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 이혜정 센터장님도 계셨고 서구청 관계자도 있었고 SK 관계자도 만났고 뭐가 조건이었냐면 이 도시재생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지금이 딱 하나 우리 모델이에요.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겁니다. 민간 기업이 골렸다고 참여하겠어요? SK인천 석유화학이 주민들한테 환경적이고 재산적이고 건강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그런 제안을 하면서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2016년부터 주민들이 도시재생대학에 들어가면서 의견들을 내놓은 겁니다. 그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만들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서구청에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주민이 했어요.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했는데 거기다가 주민이 기껏 만들어갖고 유정복 시장 들이 졸라가지고 720억 예산 확보해가지고 SK 땅 기부 체납받겠다라는 확인까지 받아가면서 만들어놓은 차폐 녹지에다 얹어버린 겁니다. 졸속 사업 계획을 한 거죠.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사업. 제가 의견들을 물어봤어요. 왜 주차장을 왜 반대하느냐 도대체. 이거 인프라 구성이고 있는데 도대체 왜 반대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환경적인 문제, 숨쉬기가 나쁜 공기가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은 하늘지 아파트나 월드메이드 아파트 가면 지하에 보면은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냥 매연 뽑아내는 거 아니고 배기 저감 시설 다 해서 뽑아냅니다. 이것도 그렇게 갖춰질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켰어요. 근데 결국은 어디서 문제가 터졌냐면 도시재생팀에서 SK 마중물 역할은 50억을 주차장 사업비로 넣겠다라는 거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건 저도 반대예요. 왜? 지금 여기 성남 일동부터 구통에서 거주하시 아는 분들이 여기 동원된 거 저 알아요. 통반장도 다른 동네에서 온 것도 저 알아요. 그분들 집 앞에 80m SK인천 석유화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에?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목숨값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값인데 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은 말로 마을 기업도 나오고 사회적 경제 기업도 나오고 이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교육 과정에 어떤 의견들을 내놓았냐면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형태가 뭔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한 환경 개선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수익 사업으로 주민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창출도 돼야 된다.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을 기업이라고 명칭을 하자라는 주민들 간의 합의가 있었어요. 그 마을 기업에 돈이 투자가 된다라는 조건하에 범대의 주민들, 성남일동 주민들 설득해서 도시재생교육에 참여를 그 의견들을 내놓고 그 의견들을 가지고 국토부 사업에 공모가 된 겁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아까 여기 조상원 발전연구원 계시는 분이 특색이 있다는데 그걸 딱 빼놓으신 거예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그 서구 상생마을이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도 모델이 없어요. 민간이 참여하는 거. 근데 그 민간이 참여하는 그 돈을 서구청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민한테 물으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마을 기업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마을 기업은 어떤 거를 만들지 주민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이 태양열 사업이 됐던 굿반 장사가 됐던 고구마 장사가 됐던 권한을 주민한테 주고 책임도 주민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논란이 없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행정은 그거를 취합하는 역할만 하라고 그랬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시작을 할 때 이 도시재생이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롤 모델인 거예요. 근데 SK인천 서기학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너희들 도시재생팀에서 그 주차장 사업비로 50억을 SK 돈을 투입을 한다는데 동의했냐 내가 물어봤어요. 동의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언니 좀 조용히 하세요. 동의 안 했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주민단체는 인근 주민협의회밖에 없어요. 주민단체라고는 SK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근 주민협의회에서조차도 서구청에 이 돈은 그런 식으로 투입 못한다라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럼 주민 상대로 사기친 겁니까 지금? 주민 상대로 사기쳐서 1년이 넘게 주민들이 그 도시재생교육에 참여를 하고 그거를 빌미로 해갖고 대정부 보고서를 올려갖고 국토부에 선정해서 그걸 만약에 SK에서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로 투입 안 한다고 합니다. 그거 투입 안 하면 대정부 사기친 거예요 지금. 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SK에서 동의 안 한다고 하는데 이 돈 만약에 동의 안 하고 이 사업비가 투입이 안 돼서 국토부 마지막 승인 사업에서 만약에 제외가 된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실시해라. 공모전을 실시해라. SK 너희들이 니네들 돈을 하면서 왜 그런 걸 안 하냐 했더니 누차 얘기했대요. 근데 이분은 딱 잡았대요. 한 번도 들은 얘기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SK 왜 안 나왔냐를 체크한 게 3자 되면 하겠답니다. 도대체 행정에서 거짓말 투성이. 그리고 아까 주민이 보인다고 그랬죠. 이 사업엔 주민이 보이질 않아요. 다만 도시재생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내놨어요. 그거를 그냥 싹 잡아갖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 인천시 공무를 하고 저희 범주민 대책위원회에서 만든 수하트 분석, 사업 제안서 이런 거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 대통령 비서실 이 국비가 집행되는 모든 부서에다가 제가 민원 넣습니다 지금. 에? 그러면서 이 민원을 넣으면서 제가 김지원 팀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청회가 먼저가 아니다. 주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장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단 선도사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선도사업 지정이 그렇게 급합니까? 조금 늦게 해도 돼요. 잠깐만. 7월 1일에 안 하죠. 자, 주민 여러분, 이 공청회가 참 얘기 많이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게 먼저입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잘하게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는 게 먼저입니까? 의견이 먼저죠? 분명히 의견이 먼저고, 자, 보면은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서구의회 동의를 얻을 겁니까? 인천시 의회 동의를 얻을 겁니까? 말씀을 하세요. 아까 일정에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선도사 국토부에 보고를 해서
2월달 중으로 선도지역 지정을 받겠다고 분명히 피치 자료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동의를 받겠다는 거예요? 서구의회 동의를 받겠다는 겁니까? 인천시 의회 동의를 지금 받겠다. 말씀하신 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찬성하세요? 안 하세요? 찬성하죠? 가만히 계세요. 어디 의회를 동의를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마무리가 아니에요.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서구의회 동의를 받겠다는 겁니까? 인천시 의회 동의를 받겠다는 겁니까? 왜요? 왜 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서구의회 동의를 받겠다면 서구의회 가서 이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하고 인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면 인천시 의회에 가서 잘못된 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동의를 받으시려는 겁니까? 말을 하세요, 지금! 대표를 하세요! 인천시, 그렇죠. 맨 처음에 서구의회 동의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구의회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으니 이거는 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에? 근데 그걸 딱 바꿨더라고, 인천시의회로. 자, 이제 인천시의회로 갈 거예요,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의원들하고 그냥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개소리 같이 할 수 있는 모 의원들도 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주민이 밟으면 찍하고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업에는요, 관이 아닙니다. 정부도 아니에요.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되고 주민이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주민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다 달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 사업계획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제가 여기서 인천시 공무원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혜경 센터장님께서 속 시원한 말씀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사실은 저희가 좀 비밀리에 진행해 왔던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오픈을 시켰습니다. 정치권이 외면을 하고 행정이 외면을 하고 사측이 개무시했어요, 주민들을. 주민들은 날마다 죽겠는데. 그래서 저희 범대위가 어떻게 했냐면은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국회 찾아가서 역학조사를 해달라고 청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역학조사 청원이 받아들여서 환경부에서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재밌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자료들이 저는 좀 이따 잠깐에 오픈이 될 건데 그 중에는 저희 주민들의 활동을 완전히 똥탕으로 말아들려고 범대위에서 이 역학조사를 청원한 이유가 소선거라서 보상금 받아달라고 그런다라고 이미 악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금 국립과학환경연구원하고 저희들의 이 회의 내용은 환경부 장관한테 바로 직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 달 동안 한 텀의 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걸 석 달 동안 한 자료들이 2달 동안 한 거 자료들이 이미 오픈이 저희가 공유를 했고 나머지 한 달 더 해서 이제는 3월달 정도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 4년 동안 주민들이 악취 맡고 소음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불도 많이 났어요. 그런데 4년 동안에 추적되어 있는 정부의 자료라고 그러면 서구청 자료, 인천시 자료, 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주민한테 해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하고 우리가 역학조사 청원을 해서 환경부하고 국립과학환경연구원에서 만들어낸 자료는 180도의 자료가 나왔어요. 주민한테 아주 안 좋다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지속 가능한 환경 개선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장관님한테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모델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선도지역 이 설명회를 갖는 이유가 국토부에서 수정 보완 상황이 내려왔어요. 6월 말까지 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민간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는 주민의 의견을 꼭 물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하는 마을기업 형태를 말씀을 드렸고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갖다가 주민한테 얘기하라는 얘기. 어떤 환경 거버넌스가 좋은지 어떤 형태의 마을기업이 좋은지 주민한테 묻고 주민이 선택하게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또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요구하셔야 돼. 제가 지금 환경부하고 국립과학환경연구원하고 이게 몇몇이 공유한 자료까지 제가 다 공개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깨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 나쁜 정치인들, 나쁜 공무원들에 의해서 자지우지, 우리 삶이 자지우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긴 시간 여러분들께 마이크 독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하고 관련해서 정말 이 지역의 중요한 말씀, 뭐 그런 그 주민분들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강하게 그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50억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으로서 50억 그 SK의 50억이 주차장 건설되는 데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반대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예를 들면 방법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50억은 그냥 그렇게 하고 주민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것들을 다른 항목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인천시 지원금, 시 지원금이라는 다른 항목들이 있는데 주민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그 항목에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하나의 방법을 제안 드린 건데요. 주민분들의 의견들 뭐 충실히 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제안을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1동에 사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보면은 이 서구청이 뭘 잘못하냐 하는 SK가 한 40가지 발암물질을 품어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SK는 일반 공장이에요. 화학공장이 절대 아닙니다. 화학공장에 준공을 맞으려면은 화학공장 룰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서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러면 서구청에서 준공 화학공장을 내려가도 허가 취소를 해버리면은 SK가 몸따라서 완충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구청이는 독단적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는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SK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SK 공장에서 쓰려고 하는 거고, 주민이 쓰려고 하면은 이 마을의 집집에 이사를 한다든가 뭐 어디가 이웃주가 뭐 집을 판다고 그러면은 그 집을 사서 그 지역 내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민이 공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렇게 만들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다 주차장을 주민이 가서 돈 내고 가서 주차장을 안 해요. 그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 점을 기울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교육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이거 말고도 여기에서 멀리 이용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해서 아까 그 얘기한 쉼터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담은 쉼터, 그 기능을 담은 쉼터를 군데 만들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는 주차장 시설이 완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낡은 제가 뭐라고 쫓아야겠냐면 이 도시재생에서 호박에 죽는다고 수박 됩니까? 안 돼요. 호박에 죽는다고 수박 안 되기 때문에 낡고 오래된 거 20년 이상, 30년 되는 낡은 주택을 헐어내고 새로운 어떤 그 기능을 담은 쉼터를 만들면서 주차장 확보하고 녹지 확보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럴 거야. 그렇게 이제 거기다 다 택배 녹지에다 복합 컴퓨터를 딱 지하에다 갖다 넣어놓고 있으니 이 주민, 도대체 이 사업이 불속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커뮤니티 시설은 그 지하 주차장 그 계획하는 부분에도 있고요. 마을 곳곳에 점적으로 몇 개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놔야 저런 주민들이 민원이 없는 거랍니다. 자, 거리가 가까운 쪽에 어떤 그 낡은 주택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거 30년 이상 된 지하에 불타는 데가 지금 한두 군데냐고요. 거기 열어내고 그런 기능을 담은 쉼터를 만들고 주차 공간 확보해주고 녹지 만들어주고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의견을 했는데 다 묵살한 겁니다. 도시들께서. 그리고 아주 좋게 그렇게 놓고 해놓고 지네들끼리 이렇게 놓고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거기다가 지금 LH 가로정비 거기에는 우리 헬스 5억 투자돼 있잖아요 지금. 저 전용 주차장도 아니고 거기에다 LH 가로정비 하겠다고 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허구 마지막으로 한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성남일동 부녀회장 손춘아입니다. 저희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그 단어가 SK가 없으면 이런 그 얘기가 안 나왔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전혀 이런 그 동에 관여를 안 하다가 그 분야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그 관심도 갖고 제가 여러 군데 그 도시 재생을 하는 것도 방문도 하고 또 복지 리더 아카데미에서 교육도 받고 또 도시 재생에서도 받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소리가 창신동의 재생도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그러면 여기는 동대문처럼 가까운 무슨 오파는 그게 무슨 도매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SK에서 기름 퍼다가 우리가 소비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저 생각은 주차장도 좋고 모두 다 좋아요. 근데 뭐 두 집 해갖고 주차장 하나 그러면 이 환경하고 관계없이 자기 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남일동이 상업지구가 굉장히 작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또 우리가 외식을 한 번 할 것도 없어. 주위를 가서 보면은 SK에서 1인 1사 그 계약을 해갖고 점심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게 치킨집, 다방, 순댓국집이에요. 이 가족이 그야말로 이 상태에서는 가족이 외식할 수도 없고 상생마을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저번에도 그 도시재생대학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뭐 누구는 뭐 반려견 뭐 똥 싸는 데를 얘기해달라, 농구장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인데 저는 그런 거 다 싫어요. 여기에 있는 주민이 이런 그 어떤 그 재료에서 한 집 한 집 다 이주를 해서 다시 상업도시화가 돼갖고 다른 거기를 원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는 어떤 경우도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모든 주민을 이주하는 방법을 하시고 다음 그야말로 SK하고 하든지 민간하고 하든지 상업지구로 바뀌어가지고 발전해야만이 이 동네가 조용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 찬성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돼서요. 마칠까 합니다.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박현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에서 약속한 그 사업 계획이 왜 도시재생하고 공감했는지 분명히 인정한다고요. 네?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이 되고 하고 있었고 기부재산까지 끌어냈는데 왜 그게 도시재생을 못했는지 분명히 인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준다고 답변을 네, 시간이 좀 길게 돼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거는요, 사안별 정리해서 선도 지정하고 활성화 기획수에 반영되는 활동하고요. 아울러 본 공청회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나눠드린 뒷자리에 보시면 의견 제출해 주시고요. 2월 6일까지 뒷면에 적힌 거에 보면 팩스 또 이메일이 써 있거든요. 거기로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선도 지정안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메일 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사가 있건 말이야?